도너츠 달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야. 아, 죽었어. 알았어? 선조 죽었어. 그래서 선조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광해군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광해군 하면은 꼭 기억할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전후 복구 사업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불쌍하지. 왜 그러면 지 아버지 때문에 전쟁이 터진 거거든. 전쟁이 터지는 거는 그 당시에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는 거야. 정치를 잘하면 전쟁이 터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은 선조 때문에 터졌는데 자, 모든 전후 복구.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모든 뒤처리는 누가 다 했냐면 그 아들인 광해군이 했기 때문에 이 광해군 하면 전쟁 후에 그 복구 사업을 다 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광해군이 어떻게 복구를 했느냐. 자, 일단 토지대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적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정비했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 복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걸 다 알아야지 삥 뜯을 거 아니야. 삥을 뜯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호적, 누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세금 거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가의 어떤 재정을 갖다가 빵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확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그치, 토지대당, 호적 정비 이런 것들을 한 거야. 그리고 어떠냐면 성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뚫린 데 없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뭐 하려고 했던 거야? 국방력을 강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광해군의 업적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의보감이 들어가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황당할 건데 동의보감 편찬했어. 동의보감 누가 썼니? 허준이 썼잖아. 그지? 근데 허준이 이거를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 왜냐면 이 허준이 워낙 강직하고 이제 훌륭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 간신들이 막 붙어가지고 저 새끼 못된 놈이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을 못 만들겠는데 광해군이 닥쳐 한 다음에 그냥 딱 편찬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동의보감까지 딱 편찬했다는 거 기억하고 가는데 사실 광해군 하면 시험 문제 무조건 100% 출제되는 게 있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빨을 다 뽑고 여기다 강냉이를 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100%니까 무조건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광해군 하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은 중립외교를 펼친 사람이야. 이 중립외교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리적인 외교 통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거는 뭐냐면 자 명나라가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여진이 있어. 자 잘 봐라. 너희들 명나라의 힘은 굉장히 다운돼. 여진의 힘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니? 여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주 고리타분한 양반놈들이 있는데 이 양반놈들이 한 번 임금은 영원한 임금이다. 명나라를 숭배하자 막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양반들은 그렇다고 개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본 거야. 양반들의 눈치도 봤고 그다음에 동시에 여진족을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하고 교류를 안 해버리면 여진족이 쳐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임진왜란 지금 7년 쌓았단 말이야. 근데 여진족이 쳐들어와. 그럼 우리나라 완전히 개판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짱게 되는 거야. 중국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명과 여진 사이에서 눈치 봐가면서 실리적으로 외교 통치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중간에서 통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외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립외교는 명과 여진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 통치를 한 것을 중립외교라고 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돼. 그러면 시험 문제 또 뭐가 나오냐면 중립외교를 광해군이 펼쳤다는 그 증거를 대봐라 라고 얘기해. 그거는 바로 뭐냐면 강홍립의 여러분들 강홍립의 뭐 했던 사건이 있었냐면 항복했던 사건이 있어. 강홍님의 항복했던 사건. 이게 바로 증거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하고 여진족하고 전쟁이 붙었어. 그랬더니 명나라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가 니네 군대 보내줬었지. 니네도 군대 보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광해군이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명나라 가서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도와주지 마. 무조건 군대는 뒤에 있어. 실제 전투가 붙으면 무조건 전쟁하지 말고 조용히 눈치를 살피다가 명나라가 질 것 같거든. 너는 여진족으로 군대를 다 가지고 가서 항복하고 그냥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강홍립이 바로 가서 어떻게 보면 항복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 알겠지만 광해군이 아주 실질적으로 중립외교를 펼쳐 굉장히 훌륭한 정책인 거야. 이거는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했다. 우리는 그렇게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이거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붕당을 갖다 보면 사림이 원래 하나였지. 그런데 이게 뭐로 나뉘냐면 동인과 그 다음에 서인으로 나뉘지. 그런데 이 동이 또 뭐로 나뉘게 되냐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 알았어? 그런데 일단 보자. 광해군 때는 누가 정권을 잡았냐면
북인들이 정권 잡았어. 북인들이 정권 잡았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야. 북인들은 굉장히 어떤 애들이냐면 아주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인들이 광해군하고 서로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쫙 밀어줘. 그런데 남인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원래 한 통속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인들에 대해서 선생님 나중에 얘기해 줄 건데 얘는 원래 설사똥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설사똥 뿌직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욕심 같은 게 별로 없는 애들인데 문제는 누구냐면 이 서인들이 되게 싸가지가 없어. 이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서인들의 입장에선 짜증나는 거야. 북인들이 정권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되겠다. 이 광해군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적으로 광해군을 몰아내. 근데 광해군을 뭐라고 하면서 몰아내냐면 이 광해군에 계모가 있어요. 새엄마. 근데 광해군이 그 새엄마를 갖다 뒷뜰에다 가둬버렸어. 그 다음에 광해군이 자기의 이복 동생을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방 안에서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죽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왕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일비재해. 자주 있어. 왜 그러냐면 나의 이복 동생이지만 사실 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광해군을 왕자리에서 내쫓을 수 없지만 서인들은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고 그 다음에 광해군은 효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임목대비라고 한다면 광해군의 새엄마지. 이 사람을 뒷뜰에다 가둬버렸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광해군의 이복 동생을 죽였다. 이런 거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광해군을 밀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인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버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인조 반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조는 원래 왕이 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인조가 반정을 일으킴으로써 서인들이 정권을 잡아. 그래서 인조 때는 누가? 서인들이 정권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인조와 서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친명배금이라는 정책을 펼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친명배금이라는 건 뭐냐면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는 거야. 명나라 지금 망했는데. 그리고 금나라 바로 뭘까요? 여진족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족 배척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올까? 여진이 쳐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자, 진짜 쳐들어와. 그게 바로 뭐냐면 정묘호란이야. 이 정묘호란은 누가 쳐들어왔느냐? 여진족이 그 당시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후금을 갖다 세웠어. 근데 정묘호란이 일어난 배경이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서인들이 그 당시에 무슨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친명 배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후금이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 졌어요. 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후금과 4대 관계를 맺어. 4대 관계. 그러니까 4대 관계를 맺었다는 건 우리가 얘네를 갖다가 섬겼다는 거야. 근데 이때의 4대 관계는 형제 맹약 관계야. 형제 맹약 또는 뭐 형제 맹리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얘네를 우리가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형. 그러면 얘네가 우리한테 아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형 동생 관계로 형제 맹약 관계를 딱 맺어버렸어. 그런데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더 이상 후금이 아니야. 후금이 나라 이름을 갖다 청으로 바꿔버려. 그리고서 얘네 힘이 엄청나게 커져. 실적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나라는 청나라야. 그리고서는 이 청나라가 우리한테 자 배경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형이라는 거 가지고 안 되겠어. 임금님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어요. 군신관계. 내가 임금이고 니네가 신하다. 이거를 요구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거절했어.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왔어? 청나라가 쳐들어와. 이걸 갖다가 병자년에 쳐들어왔다 해서 병자호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조가 뭐 하냐면 청나라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는 거야. 인조가 막 도망가. 근데 도망가다가 이 사람이 인조가 뭐라 그러면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죠? 아우 피곤해.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원래는 거기를 갈 게 아니었는데 남한산성에서 쉬고 가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성남에 보면 남한산성이 있어.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와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45일간 항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성에서 45일간 항전을 한 거야. 그래서 인조가 막 지쳐버렸어. 지쳐가지고 나중에 어땠냐면 항복을 하는데 어디서 항복을 했었냐면 삼전도라는 곳이 있어. 삼전도는 지금을 따지면 롯데월드 옆이야. 거기가 삼전도야. 롯데월드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굴욕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머리를 3번 조아리면서 땅에다가 인조가 청나라 그 황제 앞에서
머리를 땅에다 빡빡빡 박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임금님 이거를 3번을 했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 그리고서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슨 관계를 맺었다? 4대 관계를 맺어. 청나라와. 그게 바로 뭐냐면 무슨 관계? 군신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잘 봐. 자, 정묘라는 누가 일으킨 거야? 후금. 배경은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형제 맥락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병자호라는 청나라가 일으켰고, 이거는 배경은 군신 관계를 우리한테 요구했지만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4대 관계, 군신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서는 이제 청나라가 했던 짓거리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를 데려가, 인질로 데려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청나라 스타일로 막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얘네를 보낸단 말이야. 자, 그랬던 왕자 중에서 둘째 왕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복림대군인데 얘가 인조 다음에 왕자리에 올라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효종이야. 그런데 효종은 기본적으로 이 청나라에서 오랫동안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어. 그래서 효종이 펼쳤던 게 바로 뭐냐? 북벌론이야. 효종의 북벌론. 이 북벌론은 누구누구가 했었냐면 효종과 그 다음에 송시열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북벌론을 갖다가 했어.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우리가 청나라를 치자 하면서 군대를 엄청나게 키웠단 말이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자, 실패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되게 황당한데, 자, 우리가 청나라를 쳐보자 라고 했던 날로부터 한 달 전에 갑자기 효종이 사망했어요. 이거는 몰라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효종이 그냥 갑자기 끽하고 죽어버렸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청의 국력은 너무 강화돼 있어.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미 너무 강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공격한다고 해서 얘네가 망할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북학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북학파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북학론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청나라는 너무 세다. 그러니까 차라리 청나라의 학문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북학론이 막 나와. 그리고서는 아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얘네의 개가 돼요. 뭐냐? 나선 정벌을 한다. 나선 정벌이라는 것은, 자, 나자는 러시아야. 러시아.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청나라가 서로 누가 더 세냐 하면서 막 싸움 붙고 있을 때 청나라가 우리한테 군대 보내라 그랬어. 그래서 이 선은 조선이야. 조선에서 조총부대, 조총으로 무장된 조총부대를 2번이나 보냈어요. 2차례에 걸쳐서. 그게 바로 뭐냐면 나선 정벌이야. 알았지? 그래서 자, 봅시다. 이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실제 서술형 객관식으로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서, 그렇다면 이 조선의 외교 통치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 잘 나와. 일단 첫 번째 광해군 때 뭐야? 중립외교지. 자, 그러다가 서인의 친명배금 요거였지. 자, 그러다가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다가, 자, 우리는 북벌론을 해. 그치? 북벌론을 펼쳤지.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돼? 북학론. 청나라를 배우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나선정벌까지. 그래서 요 순서가 시험지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역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